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네. 그 로또 사세요, 로또? 로또 예전에 몇 번 샀었는데 5,000원 아깝더라고. 이게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되면 내가 좀 사보겠는데 한 10번 사도 한 번이 5,000원이 안 되니까 그냥 커피 사 먹자. 아니, 부동산 전문가 이렇게 뜨셨으니까 로또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에휴, 그래도 마음은 로또 좀 사고 싶은데 그 사실 로또 효과가 있잖아요. 사고 나면 발표될 때까지 한 일주일은 기분 좋거든. 나 당첨되면 어떡하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나 혼자 몰래 써야 되나? 와, 우리 어머니 얼마 떼줘야 되나? 막 이런 행복한 고민. 예. 일주일에 5,000원 대가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모님한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셨군요. 나 혼자 다 쓸까? 아니면 그냥 내 용돈 모은 거로 내 차 한 대 바꿔줄까? 뭐 이렇게 하면 또 깜짝 이벤트 될 수도 있죠. 오늘 제가 로또 질문을 드린 건 부동산에 로또 같은 공약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네. 1억 원만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그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진짜예요? 1억만 갖고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저도 살 수 있나요? 살 수는 있는데 저도 살 수 있냐라고 하면 모두가 살 수는 없습니다. 선택된 자격 요건이 되는 몇 명은 할 수는 있겠죠. 이게 뭐냐면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지분형 모기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꺼내들었는데 뭐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캐나다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고 우리도 예전에 시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자라고 끄집어낸 건 금융위원장인데 이게 뭐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긴 한데요. 무슨 아이디어냐? 제가 컨셉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은 어떻게 사야 되죠?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돈이 없으면 빌려서. 누구한테? 은행에게. 은행한테 빌리죠. 근데 은행이 잘 빌려주나요? 안 빌려줘요, 저한테는. 잘 안 빌려주잖아요. 빌려주더라도 조금 집값의 몇 퍼센트, 이게 LTV, 집값의 몇 퍼센트 빌려주는 걸 LTV고 또 DSR도 걸리잖아요. 소득 대비. 야, 너 소득이 작아서 대출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게 DSR. 최근에는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이 됩니다. 3단계 7월에 적용이 되면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게 되면 집을 못 사게 되는데 그 솔루션이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저도 그런 얘기 귀에 딱지 낄 때까지 많이 들었는데 동업하지 마라. 절대 동업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정부하고 동업을 합니다. 집 사는데. 동업해서 공동투자 한다는 개념인데 HF 주택도시금융공사가 최대 50%까지 지분 투자를 해주게 되고요. 내 집을 사는데 나머지 50%를 내가 뭐 40% 할 수도 있고 30% 할 수도 있는데 최대 5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예. 10억 아파트를 사는데 나는 돈이 1억밖에 없어. 네. 생애 최초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HF가 5억 투자해 주죠. 예. 남은 5억은 내가 책임지잖아요. 네. 나는 돈이 1억밖에 없어. 네. 생애 최초는 LTV 80%까지 뭐 해줍니다. 예. 혜택을 주죠. 정책자금 대출로. 그러면 5억의 80%면 4억. 나는 1억.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은행에 4억을 빌리고 HF가 5억을 투자해 주게 되면 10억을 살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정부가 5억을 투자해 줬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 회사 같으면 주식이 있는데 지분은 어떻게 해요? 집도 어떤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50%에 대해서 5대5 공동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사용 수익 처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거, 수익, 뭐 월세를 얻으면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는 실소유자, 거주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매 제한도 걸리고 실거주 의무도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서 살까요? HF 직원 한 명 들어오고 내가 들어가서 둘이 그냥 같이 살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살겠죠. 정부는 공동 투자를 해주게 되니까.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있는데 50%를 정부가 투자를 해줬는데 사용은 내가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부 투자분 50%에 대해서 나는 뭘?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사용료 얼마?
약 한 2%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7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2%로 예상이 되는데 2%에 대한 사용료 이자처럼 그러니까 5억 투자했으니까 5억의 2%는 HF한테 줘야 되고 4억 은행에 빌린 이자는 또 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은행에 돈 빌리게 되면 아마 3% 후반, 4% 초반 정도 1금융권에서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2%니까 은행 금리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게 사용료를 내고 은행에는 대출 빌리고 이게 왜 좋으냐면 우리가 만약에 1억 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 일반적인 분들은 2억, 3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고요. 생애 최초로 80% 대출 받아도 최대 5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5억짜리 아파트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서울에서. 5억과 10억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5억대 아파트와 10억대 아파트는 완전히 카테고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보다 상급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러면 정부에서 투자해주는 5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 팔았어요. 집이 10억짜리 집이 15억이 돼서 팔았어요. 좋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판 것에 대해서 이득분을 줘야 되나요? 공동 투자했잖아요. 네. 내 친구하고 동거하면 어떻게 돼요? 반반 나눠 가져야지. 5대5 예. 투자했으면. 네. 그러니까 투자 지분만큼 수익은 가지고 갑니다. 그럼 5억 올랐잖아요. 네. 2억 5천 HF, 2억 5천 내가 가지고 가는데 논란이 되는 게 떨어졌을 때 5억이 오르면 괜찮은데 5억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공동 투자했는데 지금 금융위원장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면 우리가 책임질게. 국가가 책임질게. 그러면 가져갈 때도, 팔아서 가져갈 때도 적게 가져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10억인데 5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분에 대해서는 HF가 책임진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된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어요. 공동 투자하면 우리 세금인데 5억 마이너스가 되면 2억 5천, 2억 5천 손실을 봐야지 왜 국가가 5억을 다 책임을 지냐. 그거 우리 세금인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이면 차기 정부로 넘어가잖아요. 네. 차기 정부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만큼 손실도 할지 정부가 책임질지는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반값 아파트나 토지 임대부 주택이랑 다른가요? 토지 임대부 주택하고 컨셉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도 뭐 지분형 주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지분에 따라서 내가 계속 지분을 인수하면서 100% 내 지분을 가지는 이런 주택들도 있었고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뭐 캐나다나 영국에나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이라고 하기는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했는데 그렇게 반응이 뭐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선착순으로 몇 명만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산이 정해져 있거든요. 모두 다 해주면 괜찮은데 모두 다 안 해줍니다. 집값도 나는 원데일리 사고 싶어. 야, 공동 투자하자. 안 돼요. 안 되잖아. 그 생각만 해도 안 되잖아요. 서울은 10억, 최대 10억까지, 경기 인천은 6억까지, 지방은 4억까지만 해줍니다. 나는 집이 3주택인데 야, 4주택 공동 투자 해볼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주택자들만 되고요. 나 전문직 의사인데 1년 연봉 한 3억 되는데 공동 투자 안 됩니다. 월 평균 소득의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50%까지 4인 가족 맞벌이라면 1,080만 원 소득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격 요건이 있고 하게 되면 아마 전매 제한도 걸릴 겁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요. 실거주 의무도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규제들도 들어가는데 해외 선진국도 그렇고 과거 사례들도 왜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냐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승 확률이 높을까요? 하락 확률이 높을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 상승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HF가 정부 기관이 왜 손실도 책임을 지겠다, 공동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손실 위험이 높으면 용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야, 이거 어지간하면 올라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구간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본다면 야, 2% 사용료를 내는데 은행에서 빌리면 뭐 3.5나 4%예요.
2% 대출이자 더 내고 나중에 올라가면 수익 100% 내가 다 먹는 게 낫지. 굳이 반반을 나눠야 될까?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간다. 리스크 해지를 해준다라고 하지만 야, 손실 구간이 과연 얼마나 발생할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물론 앞으로 집값이 영원히 안 올라. 집값이 떨어져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 될 수도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게 되면 솔직히 뭐하러 삽니까?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월세 살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산다는 얘기는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데 수익을 대출이자 사용료 반 정도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미래 가치, 자본이득, 시세 차익을 지분만큼 나눠준다?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은행이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대출 은행에 돈 빌리면 은행은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 넘어가죠. 네, 한 3개월 정도 안 갚으면 바로 고지서 날아오고 경매 넘깁니다.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경매 넘기는데 야, 경매 넘기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누구하고 공동 투자를 했다? 국가랑. 국가랑 공동 투자해서 지분이 있는데 야, 이거 경매 어떻게 넘기지? 은행 입장에서는 관리가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두 번째 은행이 싫어하는 이유는 은행은 대출 많이 해가지고 이자 장사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상품입니다. 내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받을 확률, 못 받을 확률? 못 받을 확률. 안 떼인다고 빌려주지. 생각하고 빌려줘야죠. 그러니까 그냥 친한 친구는 그냥 소고기 사 먹으라고 돈을 줄 수는 있어도 사실은 못 받을 돈이고 돈 안 주게 되면 기분 나쁘니까 친구하고 관계까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안 되는데 은행은 빌려주는 이유가 안전하거든요. 아파트는 어지간하면 우상향하기 때문에 은행은 내가 다 빌려주고 싶지 마음 같아서는 내가 90% 빌려주고 이자를 다 받고 싶은데 이 정부가 50%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가지고 간다고 하니 은행은 여기에 굳이 숟가락을 얹고 싶은 마음은 안 들죠.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은행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7월에 시행이 뭐 결정 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4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4천억이면 4억씩 투자하게 되면 한 1000세대 정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전국에서요? 일단 예산은 그래요. 나중에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1000세대 누구 코에 붙이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물론 주택시장의 트렌드를 바꾸거나 서민 주거 안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선택지가 우리 서민들 내 집 마련하는데 선택지 하나 늘어나는 정도 그래도 그건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찬성하는 입장이지 이게 뭐 엄청나게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이 되고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엄청난 호응이 생겨서 예산이 부족하고 뭐 난리가 나고 집값을 자극해서 서울 전국 아파트 시장이 들썩들썩대고 야 지분형 모기지 때문에 집값 올라 죽겠다 이런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크게 영향 주지 않고 규모의 경제가 아닌 소규모 정도라면 하나의 선택지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마가 올려놓은 부엌 위에 있는 꿀단지 같은 거네요. 내려야 먹을 수 있는데 내려서 먹기 참 어려운. 어렵죠. 하다 잘못 내리면 또 깨질 수도 있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저는 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들 고민하고 실행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본다면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